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스탠딩 지금 시각 현재 시각 오후 7시 6분을 막 지나고. 야 이거 라디오 같은 감성이네. 네. 네.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죠. 지성 INC. INC의 벽시계. 지성 INC는 LED 시계계 에르메스라고 네. 약간 고가랍니다 항상. 그래서 요거 벽에다 걸어놓으면 집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수험생 있는 집에 걸어놓으면 네.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지. 야, 야, 그렇다는- 그런 신통한 시계가 다 있나? 예. 와. 그래서 이게 식약처에서 만약에 이제 시계를 허가하는 거였다면 예. 허가를 안 해주는 건데. 안 해주는 거 특별히. 예, 우리나라 시계는 아직 식약처 허가를 안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 비밀스러운 기능을 몰래 숨길 수 숨겨놨다. 있다는. 공부를 더 잘해준다는 시간 가는지 모르게 시간 가는 줄 공부한다는. 모르고 애들 뭐 그냥 그렇다고. 예. 여러분이 좀 신경도 네. 좀 써주고 그러셔야지. 자꾸 저희가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예? 예. 네. 향정신성 시계. 네. 예. 하여튼 시계 얘기는 그렇게 하고 오늘 진짜 반가운 손님이 오십니다. 파인더스의 이재용 회계사님. 너무 오래 기다렸어 정말. 야. 진짜 애가 타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연말쯤 돼서 이제 새해가 들어오면 이게 출연을 안 하세요. 네, 네. 재무제표가 안 나와서 그렇지 할 게 수가 없다. 새로 재무제표가 또 나와야지. 근데 슬슬 재무제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의 검이 오랜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네. 네. 파인더스의 이재용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야. 네. 겨울을 그냥 이렇게 겨울잠을 자다 오신 아, 예, 잘 잤 잤습니다. 잘 자고. 살 것 같은데, 이제 또 다시 시작이군요. 이제 뭔가 네, 다시 세 번째 시작이죠. 시즌은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네, 어디 못 갑니다 지금. 이재용을 내놔라. 그러니까. 예. 예. 오늘은 야 화장품. 네, 화장품. 을 들고 오셨습니까? 그쵸. 이제 우리랑 관련 없죠? 남자들이랑 이제 우리 중년의 남성들이랑 별로 관련 없긴 하지만 네. 요즘에 화장품 회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래저래 이제 구설수도 많고 되게 아픈 것 같아서 도대체 왜 그렇게 아플까? 화장품? 예, 원래는 사실 K-뷰티라는 게 되게 네. 잘 나갔던 회사였어요. 아모레퍼시픽, 네,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원래 막 LG 생활건강도 주가 막 150만 원, 170만 원 한 주에 했고 네. 아모레퍼시픽도 300만 원, 400만 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거든요. 뭐 중국 때문에 그렇다. 근데 중국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회사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대체 뭘 잘못해? 어떤 걸 했었어야 됐을까? 지난번에 이재용 회계사가 그 이마트 한 이후로 공조조정 나고 막 야. 사장들 막 날라가고 난리였는데. 네, 여기는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야. 이슈는 있습니다. 겁난다. 좀 웬만하면 좀 작은 회사에 좀 안 되니까 큰 대기업들은 좀 저희가 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자리도 많고 그러니까요. 날라가면 연쇄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아직 근데 비상장이 들떴어요 재무제표가. 오늘 아직 이제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만. 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화장품 얘기 좀 빠르게 네, 한번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두 개 회사를 이제 메인으로 두고 얘기를 할 건데요.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 당연히 알고 있는 이제 두 개의 거의 공용 회사들의 상황들을 일단 개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이고야. 일단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우리 다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되게 오랫동안 우상향하는 아름다운 회사였어요. 2014년부터 해서 내려가지 않고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불과 2년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10수년 전 2010년의 주가보다도 밑으로 내려갔죠. 예. 이게 요 구간이 이제 여기 써놓은 마이너스 80%예요. 세상에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군요. 네. 진짜.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 15년쯤에 이제 엄청난 상승을 겪고 이때가 한 주에 400만 원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꾸준히 우하향해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이때에 비하면 마이너스 70%.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실적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겠죠. 보면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LG 생활건강이 돈을 못 버냐? 그건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실적 공시된 거 보면 작년 말이 이제 6조 8천억 정도의 매출을 찍고 4,800억을 남기는 회사였는데. 예. 이제 요 피크가 이제 2021년이잖아요. 요 때는 그래도 영업이익을 1조 2천억.
거의 이제 영업이익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런 이익률이 높았네요. 8조 그쵸. 매출에서 1조를 남겼으니까 그쵸, 뭐 이익률이 되게 좋죠. 사실 이익률이 엄청 높은 건 아닌데 매출이 높다 보니까 예. 좀 되게 괜찮은 실적을 기록을 했었고 1조 정도 1조 2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됐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여기 전성기가 2015년이었잖아요. 예. 요때 영업이익이 7,7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억이 됐죠. 네. 영업이익이 그냥 반토막이 뭐야. 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랬을 건데 그냥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이슈. 중국이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뭐 그랬겠거니. 뭐 중국에서 네. 한국 화장품을 안 사더라. 그런 이슈도 당연히 있고 기사가 많이 났으니까 예.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좀 봐야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봤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좀 까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5% 정도 빠졌어요. 매출액으로는 그렇게 많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21년 대비 22년에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예. 사실 LG생활건강은 되게 안전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딱 봐도 막 그렇게 많이 꺼진 것 같지도 않은데 이미 뭐 사실 영업이익 4,800억이 적습니까? 물론 기존보단 적긴 한데 예. 뭐 그렇게 해서 뭐 대기업 중에 우리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6조인데 영업이익이 5천억이거든요. 예. 그럼 시가총액 6조의 영업이익 5천억이면 한 12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매출 원가율도 4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 팔면은 뭐 한 한 절반 4,600원. 정도.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으로 감안해 보면 원가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화장품이 있으니까 화장품은 보통 한 30% 정도 하니까. 예. 그리고 그런 거 보면 도대체 이것만 보면은 뭐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영업이익만 보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제 당기순이익의 이슈가 있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 4,800억인데 당기순이익 1,600억이에요. 뭘로 날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까지는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영업이익 밑에는 제가 잘 안 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기타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는 게 2,700억, 3,500억을 많이 까줍니다. 비상장 자회사나 뭐 이런 데서 많이 까였다는 뜻일까요? 뭐 그렇다는 말은 여기 상세 내역을 보시면 예. 이제 요거 때문에 까인 거죠. 여기 보시면 무형자산 손상차손 1,120억, 1,770억. 무형자산은 네. 무형자산인데 무형자산 아닌 거 무형자산. 네. 각종 영업권 등등등 뭐 그런 네. 거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이런 게 왜 생기냐면은 이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브랜드도 인수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성장을 위해서 다각화를 위해서 투자를 뭐 몇천억씩 하는데 네. 걔네들이 이제 보통 이제 살 때 웃돈을 주고 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경영권 인수할 때는 그거를 이제 웃돈을 인수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제 매년 평가를 해요. 그때 2천억 주고 샀는데 2천억 웃돈 주고 권리금 2천억 주고 샀는데 실제로 현재 재무제표를 봤더니 앞으로 벌어들일 게 2천억 이상 되냐 안 되냐를 이제 매년 이제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이제 예. 검토를 받는데 봤더니 작년에는 1,770억 그 다음엔 1,120억만큼 그 웃돈 주고 투자한 거 잘못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 샀다. 네. 너무 비싸게 샀다는 그쵸. 걸 조금씩 까는 거예요. 재무제표에서. 고가로 샀다는 거죠. 투자 많이 하신 거 알겠는데 그거 잘못 사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형자산 그쵸? 손상차손이에요. 손상차손. 그걸 이제 손상을 입었다. 마음도 손상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크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닌 게 예. 보통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현금 나가는 비용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은 옛날에 줬어. 웃돈은 이미 주식 살 때 다 줬거든요. 예. 근데 그걸 나중에 그냥 평가를 한 거예요. 이거 당신들 뭐 2천억이라고 했는데 2천억 지금 아니잖아. 보니까 1,000억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장부에 있는 거 없다고 쳤으면 좋겠어. 그럼 1,000억을 까는 거예요. 1,000억을 비용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와. 때문에 뭐 그런 거고 어쨌든 이걸로 벌써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뭔지는 뒤에 좀 나오긴 하는데 당신들이 투자한 거 좀 잘못했어요. 투자를 좀 잘못한 게 크네. 네, 투자를 잘못했어요. 라는 거고요. 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나간 일이 매몰 비용이거든요. 예. 이미 다 썼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미래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지 않습니까? 음. 미래를 그러면은 대충 이제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그게 앞으로 뭐 더 까일 거냐, 예. 지켜질 거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려면 뭘 봐야 되냐? 요걸 봐야 된다.
마상 말고 마상. 네. 손상차손. 네, 말고. 요걸 봐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부문별 실적을 공시를 합니다. 이제 주석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부문이 있어요. 이제 HDB라고 하는 친구가 치약, 칫솔, 세제. 아 생활용품. 네, 예, 샴푸 예. 우리 샴푸 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뷰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리프레시먼트가 이제 코카콜라. 리프레시먼트가 코카콜라예요. 네, 코카콜라 코리아. 네, 이건 저 많이 남겨 먹는 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보시면은 예. 이제 최근 실적, 이제 2년 전 실적, 한 8년 전 실적 이렇게 가져왔는데 야. 이제 그 HDB랑 리프레시먼트는 거의 이제 그냥 고정이에요. 세상에. 그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매출 성장 조금씩 하면서 대충 한 2천억씩 남깁니다. 예. 그리고 리프레시먼트도 그때나 뭘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사실은 연도에 비하면 성장률이 대단하진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약간 이제 소위 말해 깔아주는 사업부예요. 예. 왜 콜라 안 먹을 거야? 먹어야지. 그렇지. 요즘 제로 콜라 먹어야지. 항상 똑같다. 항상. 양치 안 할 거야? 해야지.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물론 23년에 조금 깎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여기는 한 2천억 내외로 이제 야. 영업이익 벌었고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한 4천억 정도,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영업이익 벌어주면 되는 회사예요. 예. 근데 이익률이 높네요. 좋아요. 물장사 좋습니다. 야. 라이센스 줘도 본사에다 줘도 물장사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LG 생활건강을 볼 때마다 야 여기 사업 진짜 좋다. 왜냐면 야. 이제 콜라 먹어야 되고 양치해야 되니까 이거를 그냥 거의 이제 독점 내준 과점으로 가져가니까 이 양쪽에서 매출 4조 원에 영업이익 3, 4천억 깔아주네. 예. 너무 행복한 사업이에요. 근데 왜 주가가 그 모양이냐? 그 모양이냐? 그 모양이냐 보려면은 이제 이거예요. 결국 뷰티. 뷰티가 이제 막 그 LG 생활건강이 떠오르기 직전이 이제 2014년 15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 바람이 불기 전에 이제 뷰티풀이 이제 2조 4,400억을 찍었어요. 그때 영업이익이 3,900억이었는데 네. 이제 피크를 찍을 때가 거의 한 2배 정도 나오죠. 4조. 4조 정도 오르고 이제 영업이익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다시 이제 그 떠오르기 전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2조 원대로 뷰티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이제 그 당시 이제 비대했던 조직의 고정비를 고려해 보면 영업이익이 감소한 거죠. 영업이익은 2015년보다 더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나름 이제 조직이 슬림했는데 이제 2021년을 통해서 4조 원대의 조직이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매출액이 이제 옛날 2조 원대 수준으로 나와버리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지.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만 보면 이제 느끼는 게 LG 생활건강이 주가를 오르내리는 거는 어차피 콜라랑 치약은 항상 있을 거니까 예. 결국 가운데 있는 뷰티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뷰티가 내려가면 주가가 내려가는구나. 옆에는 항상 비슷하니까. 한결같이 아. 한결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 그냥 뷰티가 잘 되면 주가 오르고 안 되면 떨어지니까 뷰티만 보면 되는 회사예요. 야. 예. 실제로도 이제 이 회사 IR 자료 같은 거 찾아보시면 다른 회사 다른 거 얘기는 잘 없고 그냥 화장품 얘기만 주구장창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본인들한테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회사 근데 이름에 화장품은 안 들어가 있고 생활과 건강만 있네. 그렇죠. 그렇죠. 뷰티는 없네. 정작 뷰티. 중요한 건 화장품. 네, 뷰티도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하기야. 네. 그리고 아름다워야 건강해지는 것 아,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게 우리의 어떤 건강에 그러고 중요한 보니 그게 핵심이에요. 영향을 그럼요. 미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꺼졌는데 어디서 많이 꺼졌냐를 보려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부문별 매출 보면 지역별 매출이 나와요. 지역별 매출 동일한 기간 보시면 이제 떠오르기 전 2015년에 중국 2,930억, 한창 좋았을 때 중국 1조 3천억, 우와. 그 다음 중국 7천억. 중국 많이 빠졌네. 딱 그거예요. 중국이 떠오르면 뷰티가 떠오르고 그러면 영업이익 많이 나와서 주가 상승. 예. 중국이 떨어지면 뷰티가 떨어지고 그것도 주가 하락. 그리고 사실 한국도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이 한국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거의 한 뭐 1조 원에서 2조 원 수준이 면세점 매출입니다. 사실상 다 그 중에 이 중에서도 한 2조 원이 면세점 거예요. 그래서 한국계 떨어지는 거예요. 예, 한국계 떨어지는 것도 한국에서 뭐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한창 잘 나갔을 때는 그 면세점에서 따이공이라고 하죠. 보따리 상들이 예. 캐리어 들고 와가지고 막 쑤셔 박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매출이 늘어났는데 요게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이제 간절한 거는 이제 중국 외에 우리 뭐 하지? 이걸 보니까 네. 제가 언론에서 그 뉴스에 나온 걸 보기로는 중국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우리는 미국, 뭐 북미 이런 걸 늘릴 거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미국 뭐 북미 좀 늘었습니다만 늘긴 늘었는데 많이 안 늘었네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수를 많이 한 건데 아까 이제 무형자산 손상차손 보셨잖아요. 예. 북미 사업 관련한 인수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많이 나왔는데 옛날보다 많이 나왔는데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생관이 항상 지적받는 게 당신들 왜 중국 사업만 하냐. 그래서 우리도 인수 많이 했다. 우리 미국 할 겁니다. 근데 그 적자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로사항이 굉장히 크다. 쉽지가 않네. 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보면은 이제 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LG생활건강 4분기 IR 자료 보면은 우리는 매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화장품 중에는 럭셔리가 있고 프리미엄이 있어요. 예. 이 럭셔리가 70%고 프리미엄이 30%입니다. 프리미엄이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럭셔리가 비싼 거, 프리미엄 덜 비싼 거.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비싼 거를 많이 팔고 있고요. 이마저도 줄어서 그래요. 요즘에 이 비싼 게 좀 많이 안 팔려가지고 줄은 거고 원래는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에 70%고 그 와중에 이 100% 중에 더후라는 브랜드가 44%, 즉 절반 가까운 매출을 찍고 있어요. 즉 여기 앞단에 보시면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후 매출이 이제 잘 나갔을 때는 거의 3조 원을 찍었던 거죠. 혼자서. 혼자 이제 한 3조 원 찍다가 이제 많이 확 빠져. 줄었구나. 23년에는 아직 이거 포어캐스팅이지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예. 거거든요. 예. 빠진 건 다 후가 빠진 거죠. 저게 중국에서 많이 팔리던 거죠? 맞아요. 후가. 얘가 이제 중국에서 거의 넘버 4 정도 했었는데, 거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레알, 에스트로도 다음에 거의 이제 예. 후였는데 얘가 이제 중국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즉 아하. 이것만 보면 이 회사는 럭셔리 그 중에서도 후 원툴 아니었냐. 소위 말해서 하나만 파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회사의 매출 채널이 뭐 화장품이 면세에서도 많이 팔고 뭐 백화점, 방문 판매로도 많이 팔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세예요. 면세에서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1년에 1조 8천억을 파는데 예. 그게 1조 원 내지는 23년에는 이제 더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예. 즉 면세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허허. 그러니까 후가 많이 박살나고, 망가졌고 면세도 면세에 박살났고 그게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LG생활건강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요약해 보면 중국 사람들이 더 후라는 브랜드를 중국 현지와 면세점에서 싹 쓸었었는데 중국 현지에서도 안 팔리고 면세점에서도 안 팔리더라.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후행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네. 잘 나갈 때 뭘 다른 걸 준비를 했었어야지. 그렇죠. 예? 중국에서 후가 잘 나가.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은 잘 나가지만 언제 네. 꺼질지 모르니 네. 다음에 얘를 준비하고 얘를 준비하고 얘를 준비해 놓자. 다양한 그쵸. 브랜드를 네, 그쵸. 그렇게 해놨어야죠. 그랬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후가 잘 나가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럭셔리 브랜드잖아요. 이제 럭셔리 브랜드를 면세점으로 파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면세점 당연히 고급 브랜드라서 좋긴 한데 예. 이제 따이공이 막 엄청나게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따이공이 사가면 뭐가 나쁘냐면 이게 싹 쓸어가요. 일단은 가방에다 싹 쓸어가는데 예. 따이공 중국 현지에서 얼마에 파는지는 회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팔고 그렇죠. 끝이니까. 근데 예. 따이공들은 자기가 쓰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거기서 되팔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막 한 20만 원 주고 사갔어. 근데 만약에 잘 안 팔려. 그럼 10만 원에 팔아도 본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 거죠. 재고는 처리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얼마에 파는지 컨트롤 못 하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이거 럭셔리 브랜드인데 자꾸 브랜드 이미지 망가지겠네. 그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따이공을 막 이렇게 후원해주고 막 많이 우대해주고 그러면 안 됐었던 거지. 길게 보면은. 예. 그럼 예. 면세점에서 살아온다고 100개 달라고 해서 100개를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뭐 좀 따이공들을 많이 우대했다. 그래서 막 뭐 많이 싸게 해주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밀어줬다. 많이 사가니까. 예, 라는 아이고. 식으로 이제 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물론 지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럭셔리 브랜드는 되게 이제 뭐 주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게 로레알, 에스트로다, 랑콤인데 네. 그런 회사들 보면 보통 한 뭐 50년, 60년 막
이게 오랫동안 그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요. 예. 근데 후라는 브랜드는 이제 뭐 저도 이제 발라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역사가 길지 않은데 그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유통 채널이라든지 어떤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 예.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일관적인 되는데. 방식으로 이제 딱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야 면세점에서 야 매출 잘 나온다 촥촥촥 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약간 깎아먹는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형태로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야, 맞는 예. 얘기네. 그러네. 잘 나간다고 그냥 쏙쏙 뽑아 먹다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장표가 많아서 빠르게 또 예? 아모레 퍼시픽 얘기도 조금 더 해볼게요. 네, 네. 일단은 LG 생건의 문제는 그거였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비슷해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주가만 다시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주가가 이제 LG 생활건강보다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시가총액이 8조 나오거든요. 예. 여기는 LG 생활건강은 6조예요. 근데 LG 생활건강은 영업이익이 4천억 8백원이고 아모레 퍼시픽은 1,000억이에요. 이상하죠? 예, 뭐지?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에 훨씬 집중돼 있을 텐데. 맞아요. 여긴 거의 화장품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화장품에서 까먹어도 콜라랑 치약이 해주는데 예. 여기는 이제 화장품이 안 팔리면 답이 없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힘이 8조까지 좀 버티고 있거든요. 왜 그러지? 저 멀티플을 더 주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멀티플이 훨씬 많은 거. 여기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 대비 멀티플 12배인데 예. 여기는 지금 80배 나왔거든요. 오. 왜 그렇죠? 화장품이 잘 나오면 영업이익이 많이 잘 나올 거니까.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주가는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래에 지금 최근에 이제 LG 생건 이제 기사를 보시면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내려갈 일밖에 없다. 더 후든 뭐든 간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 올인 특정 브랜드 올인을 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꺾인 게 좀 일찍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꺾인 지 이제 2년밖에 얼마 안 이제 됐고. 너무 가파르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이거 뭐야? 거의 뭐 날벼락을 맞은 거고. 예. 여기는 서서히 내려왔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서서히는 아니에요. 굉장히 가파르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으니까 예. 좀 이제 미래를 준비할 만한 타이밍이 이제 조금 나오는 거죠. 그런 느낌에서 이제 빠진다라고 보시고 이제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숫자 한번 보죠. 야. 일단 매출액은 많이 빠졌습니다. 23년에도 11% 빠졌고 여기는 특징적으로 이제 앞서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매출 원가 비중이 30%. 그 LG 생활건강 40%에 비해서는 훨씬 낮죠. 화장품이 많으니까. 화장품은 그쵸 30%면 적당해요. 예. 근데 영업이익률이 5.2%에서 2.9%로 이 와중에 거의 이제 야. 1,000억이 빠져요. 여기서 이제 딱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저렇게 많이 빠졌어. 여기서 한 칸 더 빠지면 제로인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1년 사이에 1,000억 빠졌으니까 한 칸 더 빠지면 제로인데. 일단 되게 약간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일단 좀 디펜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일단 주가 빠진 이유보다 이제 손익이 많이 빠진 이유는 예. 뭐 뻔해요. 결국은 매출액 대비 재료비는 한 25%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여기 중에 이제 종업원급여라고 한 친구랑 이제 광고 선전비라고 한 친구가 매출액 대비 비중이 늘어나요. 즉 종업원급여가 18 왜냐면 이거는 쉽게 못 줄이잖아 종업원급여는. 그럼 못 죽이죠. 예, 그러니까 매출 빠졌다고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뺄 수가 없고. 그래서 광고 선전비도 이제 열심히 더 해야 되니까 열심히 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깔려 있는 이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뭐 매출이 줄어들면은 영업이익이 확 빠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나면 그 대신 영업이익이 확 늘죠. 왜냐하면 재료비는 20%밖에 안 들어가니까 20%대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 자료를 조금 더 보면은 이제 보시면 여기도 비슷하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까만색 제일 진하게 칠한 게 이제 럭셔리거든요. 럭셔리, 프리미엄, 데일리 뷰티 여기도 이제 세 가지인데 예. 비싼 거. 예. 제일 비싼 게 제일 많고 당연히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LG 생활건강도 아까 이게 70%라고 했는데 여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걔가 많이 빠졌어요. 아이고. 프리미엄도 약간 덜 비싼 거긴 하지만 얘도 18% 빠졌고 데일리 뷰티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샴푸 같은 거 팔거든요. 예. 미장센 이런 거 팔거든요. 샴푸 같은 것도 빠지고 이래저래 많이 빠졌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타격은 역시나
럭셔리다. 럭셔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후가 많이 빠졌으면 예. 여기는 설화수가 많이 빠진 거예요. 설화수. 예, 설화수. 그러니까 설화수는 물론 더후보다 훨씬 일찍 빠지긴 했는데 예. 빠지는 건 똑같아요. 빠지는 건 똑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화장품 사업부가 영업이익이 36%가 줄어버렸네. 빠진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비 비중, 인건비 많고 광고비 많다 보니까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여기 설명에서는 뭐 멀티 브랜드숍 채널 매출 뭐 40% 이상 성장했다라고는 하지만 여기 기타 하니까 아무리 뭐 40%든 200%든 사실은 대세 큰 지장은 없고, 그러네. 여기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결국 이거예요. 여기 똑같아요. 면세 채널 2자릿수 하락. 여기도 면세점에 집중했구나. 똑같아요. 예, 물론 면세 뭐 집중한 정도는 좀 다르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훨씬 더 먼저 빠졌기 때문에 비중은 아마 LG생명보다 작을 것 같은데 면세 채널 빠집니다. 그리고 대면 채널도 빠집니다. 그 방판 많이 한 방판도 빠집니다. 저거 참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는 네. 좀 이렇게 경기 변동이나 변동에 좀 덜 움직여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충성도가 높으니까. 네. 예. 오히려 이제 좀 싼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뭐 유행 지나면 확 줄어들었다가 또 살아났다가 이럴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럭셔리 브랜드가 제일 많이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럭셔리가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충성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루이비통이니 구찌니 예. 이런 것들은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안 사진 않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공급이 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랫동안 이게 갈고 닦아야 되는 그 브랜드의 가치를 여기도 비슷하게 잃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해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네. 시계를 돌려서 뭐 5년 전 혹은 그 전으로 가면 네. 그 당시에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던 화장품 주식의 주가를 네. 생각할 때 네. 아우 이거 중국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이건 사고야. 네.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투자를 해? 그쵸. 어쩔 수 없지.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 그때 좀 오바했네. 네. 저러다가 말 거고 중국인들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중국이라고 화장품 못 만들겠나? 잠깐 이러는 거지. 네. 잠깐 이러는 거라면 먼 미래까지 실적을 당겨와서 멀티플에 반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매크로 때문이냐, 외부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냐, 아니면 회사가 너무 좀 이렇게 안일했고 잘못했기 때문이냐. 그렇습니다. 사실은 둘 다라고 보긴 하는데, 예. 저는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 그 기업이 좀 이제 잘못 판단한 것들이 더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죠. 기회가 왔어요. 중국 시장에서 막 바람이 불어서 막 럭셔리가 막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K 컬처, K 문화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예, 점점 예.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 커지다 보니까 그렇지, K 문화 그리고 중국의 성장, 그러니까 우리는 럭셔리 그래서 쫙쫙쫙 팔았어요. 그리고 딸공들이 자꾸 막 가져가, 더 가져가, 막 팔았어. 자꾸 줬어요. 팔았어. 그러면 이제 캐시가 들어오잖아요. 예. 캐시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로 뭘 할 거냐? 이걸로 뭐 할까? 아. 예, 약간 이게 사실 화장품 업종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 거의 많은 대기업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를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보통 뭘 하냐면 빚을 갚아요. 예. 빚을 갚거나 뭔가 이렇게 뭐 부동산을, 뭐 이 회사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캐시를 이렇게 잔뜩 쌓아놓거나 약간 그렇게 해요. 왜냐면 든든하잖아. 예. 근데 돈에 주머니에 한 2조 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들어서 특히 2023, 24에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위기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회는 위기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때 중국 경제가 좋았을 때, 돈 많이 들어왔을 때 그게 우리한테 저주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그 다음에, 왜냐하면 또 경기라는 게 이게 되는데. 물결을 타니까 호경기가 오면 불경기가 오는데, 그 불경기가 왔을 때 마치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처럼 벽돌집을 지어놔야 내가 늑대가 찾아왔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데, 뭐 무슨 늑대야 지금, 우리 지금 행복하니까 그냥 나무집 짓고 지푸로 집 짓고 하면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럼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되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사님이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어요라고 네. 하는 답은 네. very good question이라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미리 이걸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만 더 네. 빌드업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리해 보면 일단 여기 아모레퍼시픽 해외도 많이 빠져 해외는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해외는 적자예요. 아시아 비중 매우 높죠 여기도. 아이고.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사업이 매우 높았고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연한 파랑색이 좀 뚱뚱해지잖아요. 얘가 그래도 준비를 좀 아메리카를 좀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메리카 비중을 좀 높이면서 성장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주가 배수를 LG생활건강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중국 사업은 적자지만 기타 아시아는 늘었다. 이제 뭐 여기가 일본 사업도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먼저 꺼졌다 보니까 일본 사업해서 어쨌든 해외 사업 자체는 적자긴 한데 중국이 적자라서 그렇지 우리 일본에서 사업 잘하고요, 미국에서 잘하고요, 뭐 유럽에서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요약해 보면 그 잘 됐던 그 시기에 지금 최근 2020년부터 지금까지 있던 일이 있었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거야. 예. 화장품 시장을 관통한 세 가지 키워드는 요즘에는 이제 인디 브랜드가 잘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소기업 브랜드. 그냥 막 뭐 한 병에 1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은 뭐 10,000원, 20,000원에 파는 그런 화장품들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더 잘 되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 글로벌로도 잘 되기 시작했고 왜냐면 코스맥스 이런 데서 다 똑같은 데서 만들어준다면서요. 퀄리티가 좋잖아요. 예. 코스맥스나 뭐 콜마에서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물론 기술력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들은 자체 공장을 가지고 조금 더 좋게 만들긴 해요. 예. 물론 그 퀄리티 차이가 몇 퍼센트 정도 근데 나는지 저런 잘 트렌드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그래요? 그렇죠. 인디 브랜드가 많이 뜹니다. 왜 그렇지? 10년 전에도 어차피 코스맥스가 만들었고 다 네. 똑같은 산업 화장품 구조였는데 네. 왜 그런 실용성이 10년 전에는 발휘가 안 되다가 요즘 점점 발휘될까요?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력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나름 이제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이제 OEM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퀄리티 차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OEM이 고도화되면서 점점 이제 따라오는 거지. 이제 이미지 말고는 그렇게 기술력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젊은 층들이 이제 구매를 하는데 예. 옛날에는 마케팅 수단이 매스 마케팅이 대부분이었어요. A급 연예, S급 연예인을 TV 광고로 빵빵 때리면 저게 좋은 브랜드지 하고 샀는데 예. 점점 이제 요즘엔 뭐 SNS다 뭐 유튜브다 어떤 마케팅 채널이 되게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 우리는 중저가지만 정말 잘 만드는 기술력이 있어라고 소구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그치 내가 설화수에서 10만 원짜리 안 사더라도 올리브영에서 2만 원짜리 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립스틱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어. 아니면 뭐 로션은 이게 더 좋을 수 있겠어. 기능성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예. 좀 중저가 브랜드가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장표 설명드리면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 비중이 이제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이 대기업 수출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미 한 60% 정도 되고 점점 이제 22년에 살짝 꺾였습니다만 23년에도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인디 브랜드 수출 비중에서 옛날에는 무조건 LG생활건강 뭐 아모레였는데 점점 이제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잘 되고 있다. 그게 큰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걸 잘 안 사요. 이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여기 보시면 성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알리바바에서 이제 2020년 21년만 해도 후가 그래도 여기 탑 클래스 안에 들었어요. 에스트로드, 로레알, 랑콤, 후. 나름 이제 대충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줄 설 수 있을 레벨은 됐단 말이에요. 20년 코로나 기간까지만 해도. 예. 근데 지금은 22년부터는 10위권 안에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이제 안중에도 없어졌어. 근데 아직도 로레알, 에스트로드, 랑콤은 그냥 그대로 있죠. 야. 그리고 최근에 23년에는 프로야라고 해서 자국 브랜드가 갑자기 1위가 됐어요. 네.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소위 말해 짝퉁 로레알이라고 소문이 나는 브랜드인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애국 소비를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애국 소비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애국 소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로레알, 명품은 랑콤 남죠. 그대로 남잖아요. 네, 여기 50년, 60년 된 브랜드는 남아요. 훅 후는 훅 갔어. 그게 네. 좀 그러네. 아쉽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주가가 빠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예.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죠. 아 이제 아시아권에서만 판매되는 브랜드는 좀 그렇고 미국에서 잘 되는 게 진짜 명품이야라는 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이제 두 회사들이 미국의 목을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미국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중국에서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체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온라인 채널 아닌 건 뭐 사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점점 이제 그 온라인 이제 판매량에서 온라인 전환율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국내 판매량에서 한 40% 정도가 온라인 판매량이에요. 어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대면 채널이 강하단 말이죠. 백화점, 방문 판매, 면세점 이런 아니면 뭐 가두점 이런 방문 판매 그러니까 뭐 대면하는 채널이 강하지 온라인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온라인이 득세할수록 빠질 수밖에 없고 그 H&B 채널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올리브영, 헬스앤뷰티 채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잘 되죠. 보시면 올리브영이 매출 한번 보시죠. 여기도 잠깐 한번 떠봤어요. 2년 동안 2조 1천억, 2조 7,800억, 3조 8천억. 와, 여긴 잘 되네.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거의 이제 그 중소 브랜드의 천하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살 거면 무조건 올리브영 그냥 가야 올리브영 가서. 네, 중소형 브랜드 사례 매출액 보시고 영업이익 보십시오. 1,300억, 2,700억, 4,600억. 딱 정확하게 크로스 되죠. 그러네. 앞서 이제 대기업들 이제 내려오는 거랑 이제 올리브영이 올라가는 거랑 정확하게 크로스 되는 게 이게 트렌드다. 저거는 그럼 안 돌아오고 안 바뀌겠네요. 다시 저 트렌드는 그니까요. 그렇죠. 쉽지 않죠. 쉽게 바뀌지 그래서 않을 이제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그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실적 보고 자료 보면은 우리도 H&B 열심히 하겠어요. 우리도 중소형 브랜드 열심히 만들겠어요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더후랑 설화수를 팔기엔 좀 이미지가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여기에 맞는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런 걸 하고 싶어요라는 게 이제 본인들도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이거는 거스를 수가. 대한민국에서 올리브영은 이미 건드릴 수 없는 공룡이 돼버렸어요. 거의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 이 헬스앤뷰티 시장에서. 올리브영이. 예. 그래서 독점이라고 이제 말이 많긴 하지만 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CJ 올리브영 뭘 잘하냐면 이제 이런 걸 잘해. 인디 브랜드를 잘 발굴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인터넷 브랜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대 뭐 이진우 씨가 뭐 막 자기 유튜브에서 홍보하는 화장품 예를 들어 괜찮으면 이제 딱 보고 있다가 이제 올리브영 바이어가 픽업 딱 해가지고 갑판대 딱 세워주고 지금 매출액 뭐 10억이지만 내가 여기다 깔아주면 1,000억 만들어줄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니까. 그러면 스타 만들어주고 우린 거기서 수수료 가지고. 아니 요즘 올리브영은 네. 올리브영 탑 10. 뭐 네. 이런 식으로 사요.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는 네. 선크림, 네. 올리브영 탑 뭐 로션, 네. 뭐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리브영의 그 갑판대의 그 파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세진 거지. 화장품 시장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그런 올리브영도 점점 이제 온라인 비중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서 매장에서 발라보시고 뭐 앱으로 주문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아하. 여기도 한 2019년만 해도 온라인 비중이 한 10%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한 25%까지 나왔어요. 즉 온라인화, 그리고 헬스앤뷰티화, 인디 브랜드화 요거는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기업이 그거를 따라가기엔 좀 어려웠을 거다. 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한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닌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이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잘하는 회사가 누굴까? 또 글로벌 사례 또 찾아봐야죠. 예? 잘하는 회사 누굴까?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뭐야? 로레알만 잘해요. 로레알 유니레버. 예, 유니레버 여긴 사실은 근데 약간 이제 화장품이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생활이니까. 생활이니까 뭐 여기는 그나마 그렇고 시세에도 많이 빠졌고요. 에스티로더는 뭐 난리가 났고 로레알만 우상향합니다. 왜요? 도대체 왜 로레알만? 그러니까 로레알이 뭐 로레알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로레알 사업부를 보면 한두 가지 브랜드가 수십 가지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요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매출액 여기 사업부가 4가지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약간 중저가, 두 번째가 고가, 세 번째가 기능성, 네 번째가 전문가용이에요. 아, 얘네는 뭐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다양하네. 이거 여기는 회사가 어쨌든 그 사업을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보는 거야. 아, 우리 예. 입장에서 약점이 뭐지? 걔를 채워야겠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럭셔리보다 컨슈머 프로덕트가 더 매출액이 더 많죠. 예. 그리고 그 모든 사업부가 같이 커요, 이렇게. 아. 왜냐하면 이제 빅력을 귀신같이 채우거든. 우리한테 없는 거 뭐지? 사와.
전 세계에서 뭐 1조야? 뭐 사. 2조? 그냥 사.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이제 오랫동안 수십 년을 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예. 어쨌든 이 경제라는 게 언제든 이제 플럭테이션이 있게 마련이고 예. 내가 로레알이 안 되면 누군가는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 내 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딘가에서 사와서 끼워 맞추는 거지. 예. 지역도 보세요. 여기도 유럽, 노스 아메리카, 노스 아시아 아주 균등하게 맞춰서 성장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안 좋잖아요. 예. 노스 아시아가 안 좋으니까 북미랑 유럽이 잘 돼요. 즉 지역도. 그러니까 지역도 잘 브랜드도 나눠져 그렇고 있고. 지역도 그렇고 내가 부족하다 싶은 영역들을 테트리스 하듯이 맞추는 거예요. 이야, 사업 잘하네. 이게 대기업이다. 아니 네. 저것도 똑같이 그냥 네. 화장품일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럼 뭐 저렇게 다르다고 저건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요 소비자들이? 근데 비싼 게 아니라 싼 걸 더 많이 팔아요 로레알이. 싼 거를 많이 팔고 무슨 프로페셔널 프로덕트라고 해서 무슨 전문가용, 뭐 전문가용도 팔고 기능성도 팔고 싼 것도 팔고 운동 전용, 뭐 비싼 무슨 것도 전용, 팔고 뭐 이런 거. 비싼 건 당연히 잘 되는 거고 혹시 비싼 게 안 될 수도 있으니 싼 것도 무지막지하게 깔아놓는 거죠. 로레알. 예, 그거를 이제 그리고 지역도 중국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유럽이랑 뭐 북미에서 또 많이 팔면 되고. 네. 왜냐면 경제라는 게 돌고 도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브랜드 이미지를 잘 만드는 거래. 그 기술이 있는 회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력은 당연히 있고 왜냐하면 탑 클래스 기업이다 보니까 예. 남들이 못 만드는 제품 당연히 만들 수 있고 플러스 내가 없는 감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인물이니까 이제 저기 저 다른 나라의 저 젊은 사람들이 정말 핫한 거 만든다. 그러면 웃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스타일난다라는 회사가 이제 삼시라는 이제 색조 브랜드가 있었는데 예. 이거를 6천억 주고 사와요. 로레알이. 예. 지금은 실적이 그 기억난다, 이후로 기억난다. 안 준다 뭐 안 좋다고는 하긴 하지만 그냥 사요. 이 당시만 해도 좀 비쌌거든요. 예. 그냥 사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솝이라고 해서 이제 호주 스킨케어 브랜드 되게 약간 이렇게 미니멀하게 생긴 거 있어요. 네, 알아요. 요즘에 매장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요것도 3조 3천억에 사요. 요거 요즘 핫한데. 그냥 사. 이솝. 그냥 뭐 아니 우리한테 필요하다. 지금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예. 이 로레알 럭스 부문 사장이 이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솝을 인수한 거는 우리 럭스의 포트폴리오를 진정으로 보완하는 브랜드이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의 마인드라는 거야. 우리는 뭐가 사업을 부족해?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웃돈 주고 라서 사와. 그게 우리의 어떤 영업망을 통해서 이제 쫙 깔아놓으면 충분히 그거 메꿀 수 있어. 라는 관점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하냐? 따박따박 지금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보십시오. 이게 이제 100만 유로니까 62억 유로인데 예. 따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조 원 되는 정도 수준 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거의 보시면 변동 없이 5년 동안 움직입니다. 그러네. 착착착착착 벌어가지고 배당금으로 배당 안 줄거든요. 배당 조금씩 늘려가면서 배당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돈 남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한 딱딱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채우고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야. 그거를 이제 주주들이 인지를 하는 거죠. 저기는 뭐 하나 혹시 로레알이 잘 안 되더라도 다른 브랜드 이솝이 메꿔줄 수 있겠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상으로 이제 인지를 시켜준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도 돈 좀 벌었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네. 뭔가 얘네처럼 뭘 사거나 뭘 준비를 하거나 했었어야 됐다. 그렇죠. 안 한 건 아니에요. 이거 보시 또 제가 오늘 장표 많이 가져왔거든요. 예. 안 한 건 아니에요. LG 생활건강도 돈 잘 법니다. 원래 잘 벌었고 조 단위로 벌었고 최근에 뭐 못 번다고 해도 영업활동 현금으로 6천억은 나와요. 5천억, 6천억 나오는데 이제 최근 4년간 이 사업 결합으로 인한 수년간 매출액이 이제 인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인수하는데 한 6천억 씁니다. 물론 1년에 한 1,500억에서 2천억씩 써요. 그리고 지금 연도별로 이 투자권 보십시오. 19년, 20년, 21년 다 1,500억에서 2천억 수준으로 딱딱딱딱 하나씩 삽니다. 예. 물론 그게 적자여서 그렇긴 하지만 A본이라고 해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한 100년 된 브랜드거든요. 예. 100년. 약간 얘가 이제 요즘 돈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여기서 그래요? 다 먹는군요. 예, 그러니까 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라고 인수를 했는데 예. 떨어지는 칼날이었던 거지. 브랜드도 떨어지고 있고. 추나추동 예. 승로병사가 있으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래된 브랜드라고 저기는 그래도 야 북미에서 A본이면 진짜 좋은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내려가고 있던 브랜드를 싸다고 해서 샀는데 그게 바닥이 아니었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뭐 더크랩샵이나 이런 데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아직은 좀 이게 이 뭐 선구안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뭐 육성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 뭐 유통망 어떤 뭐 역량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6천억이 사실은 LG 생활건강 입장에서 그렇게 대단한 돈은 아니거든요. 4년 동안 뭐 1년에 1,500억, 2천억이 사실은 뭐 이 회사 입장에서 과감한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예. 사실 좀 딜가감했고 예. 딜가감한 것 중에서도 실적이 안 좋았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여기는 덜 가감했거든요. 돈을 좀 덜 더 안 썼어요. 썼어요? 예. 안 쓰긴 했는데 하나 건졌어요. 뭘 종 건졌어요? 코스 RX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예. 지금 뭐 10월 말에 공시를 했어요. 누적으로 애초에 이제 한 1,800억 정도 이제 지분 인수를 했고 30% 정도 지분 인수를 했고 코스RX. 예. 여기도 이제 스킨케어 브랜드인데 한국 예. 브랜드인데 여기가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1,600억. 우와. 그러니까 단계적 지분 투자를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분 조금 사왔는데 그러고 나서 터진 거야. 와. 터져가지고 심지어 그냥 터진 게 아니라 이 회사 어떻게 보면 이 1,600억이면은 올해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보다 크거든요. 그러네요. 어이구. 야, 진짜 엄청 큰데 잘 샀네. 그래서 가격도 비싸졌어요 중간에.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주로 북미 사업 위주예요. 한국 회사인데 북미 사업 위주야. 가려운 부분을 너무 잘 긁어주는 거지. 와. 영업이익도 잘 나온 성장률도 어마어마한데 북미 사업 위주야. 야 이거 사야겠다. 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보다 배수가 높은 이유는 야. 결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것도 그 올리브영에서 파는 그런 브랜드인가 보죠? 약간 그거보단 고가인 것 같아요. 그거보단 좀 고가입니까? 미국에- 근데 미국에서 잘 이번에 나온다니까. 코스트코 들어갔다고 하는 거 미국에서- 보니까 코스트코 들어갔다고 하니까 조금 약간 아예 고가 중저가 브랜드인 것 같긴 한데 신문 보니까 2021년에 38%를 네.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1,800억 정도에 사고 네. 나머지 한 60% 되는 지분은 내가 콜옵션 갖게 네. 가질게 나한테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네. 그래서 갔군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해놨는데 실적이 터지면서 콜옵션을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근데 그래도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앞으로 7,500억을 더 줘야 되긴 하지만 뭐 안 줄 이유는 없거든요. 아모레퍼시픽 돈이 있어요. 왜냐면 앞단에 벌어놓은 현금들이 있기 때문에 네.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한 2, 3조 원 정도 쓸만한 캐시나 이제 추가 조달 여력은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질렀고 그러다 보니까 요걸로 이제 약간 좀 희망을 보긴 했다. 예. 그렇지만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좀 본진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하시겠죠. 그래도 뭐 네. 좋은 거 인수한 게 어딥니까? 네, 그런 느낌이어서 그럼 도대체 어쨌든 단일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 중국 그리고 뭐 비대면 채널 어쨌든 이런 약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예. 최근에 이제 그 뷰티 쪽에서 이제 상장해서 화제가 된 회사가 APR이잖아요. APR. APR 만난 적 있으시죠? 있습니다. APR 대박입니다. 네, 대박이잖아요. D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이렇게 하는 거.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 주가가 비싸더라고. 시총이 한 3조 정도 찍는데 예. 지금은 한 2조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는 매출액이 그렇게 조 단위도 안 되는데 밸류가 왜 이렇게 높지? 하고 나서 이제 도대체 뭐가 다르지 하고 살짝 찾아왔거든요. 예. 네. 그거 언급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서 APR은 뭐가 APR 달라? 살짝 보여드릴게요. APR이 주가가 뭐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7조 정도 나오거든요. 네. 여기는 매출 5천억에 1,100억인데 1.7조고 LG생활건강은 매출이 12배인데 6조예요. 일단 배수가 APR이 훨씬 높죠. 높은 이유가 뭐였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네. 기본적으로 여기는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 30%의 성장률 예. 그리고 원가율 엄청 낮죠. 20% 그리고 엄청났네. 영업이익률 전년도 9.9% 이제 23년도 19.9% 이익률도 20%까지 올라왔고요. 사실은 예. 화장품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왜 더 나올 수 있냐? 일단 여기는 딱 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브랜드를 파는데 사실은 이 이잉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네. 중요했는데 일단 화장품 위주고 물론 패션도 있긴 하지만 화장품 비중이 되게 큰데 여기 매출 비중 보시면 자사몰이 55%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사이트에서 판다는 거예요. 저거 백화점에서 진짜- 수수료 줄 필요 없이 쿠팡 안 가도 되고 면세점에 수수료 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다 팔고 수수료 없이 내가 다 가진다는 뜻이. 저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 CJ 햇반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CJ 햇반에서 제발 우리 자사몰에서 사주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해도 전부 다 딴 데 가서 사고. 네. 저거는 저 말은
다른 대체품이 경쟁품이 없다는 거네요. 그 저거 사러 가는 분이 많다는 그렇죠. 거네요. 고객이 이인 거 사러 온다는 거,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지. 나이키 그런 거네. 검색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55%. 그러니까 일단 이익률이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거고 지금 매출액 늘어나는 거 보면 요 빨간 부분이 그 기계 뷰티 디바이스거든요. 예. 디바이스 성장률이 1,200억에서 2,100으로 늘어나고 이 국가별로도 이 빨간색을 칠해놓은 이유가 있거든. 강조하고 싶어서 칠해놓은 거예요. 미국 우리가 이제 꿈꿔마지 않던 모든 화장품 브랜드가 꿈꾸는 미국 매출액이 더블로 늘어나고 있다. 이야. 물론 한국 매출액이 당연히 크긴 하지만 이제 딱 키워드가 정반대죠. 우리는 지금 뭐 면세점에서 안 팔고요. 면세점 얼마 팔지? 면세점에서 5% 팔고요. 면세점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사몰에서 팔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신규 제품 굉장히 매출 잘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판매 수수료가 전체 매출액 대비 10%밖에 안 나온다. 왜냐면 자사몰 채널이 비중이 높으니까. 예. 백화점에서 팔았으면 30%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대신에 광고 선전비를 20% 쓰는 거죠. 그 대신에 그 광고 선전비가 전년 대비 상당히 개선됐다. 전년 대비는 이제 매출액 대비 29% 썼는데 올해는 21% 썼다. 괜찮네. 그 외에 뭐 재고 자산 뭐 한 20%밖에 안 되고 우리는 그거 말고는 쓸 게 없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딱 요약해 보면은 그냥 정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그러니까 AP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럭셔리 브랜드 아닙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H&B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럭셔리 브랜드 아니고 그리고 중국 위주 아닙니다. 미국 향이고 그리고 면세점 채널에서 안 팝니다. 안 팔고. 다 자사 채널에서 팔고. 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거를 인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해서 들어옵니다. 딱 공식이 정확하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기업이 못하는 거, 시장이 바뀌는 거를 트렌드를 대기업이 그 시장이 바뀌는 트렌드를 못 잡아서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인데 지금 신규 브랜드가 물론 이슈도 있어요 여기도. 왜냐면 이 기계다 보니까 기계를 이제 맨날 사진 않으니까. 그렇지. 교체 주기에 대한 이슈는 지금은 초반이니까 이렇게 막 팔리지. 그래, 살 사람 다 사면. 살 사람 다 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기계 계속 업데이트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그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미국 위주, 자사몰 위주, 중저가 이런 어떤 이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장에서 좋게 봤을 그리고 것이다. 저 피부 좋아지는 기계를 계속 또 산다면 그건 피부가 안 좋아진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잖아. 기계 사서 피부 이렇게 좋아져야지. 이게 고장날 때까지 쓰다가 또 사? 안 좋아진다는 그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더 좋아지려고. 뭐 화장품을 매일 바른다는 건 화장품이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제품을 계속 내보낼 거예요. 이제 늘어나야 돼. 이게 기능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하나씩 한 6개 촥 깔아놓고 오늘은 월화수목금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목표로 하긴 그게 제일 약점이긴 한데 그럼.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잘 이제 보완해가지고 내보냈기 때문에 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인정받았다. 결국은 화장품은 고객이 와서 사가야 되거든요. 고객이 와서 사가야지 내가 막 이게 갑한테 깔아놓고 사주세요 하면은 그만큼 그 유통업체한테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거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사실은 1번이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 과거의 승리 전략 중국 럭셔리 브랜드 면세점 대면 채널이 지금은 패배 원인. 과거엔 승리 전략이었는데 그게 결국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LG 생활건강 30%, 아모레 퍼시픽 21% 이게 뭐냐면 부채 비율이에요. 즉 부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좋네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은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빚내서 집을 사는 게 맞지. 왜 이렇게 신용 등급 높은 회사가 뭔가 이렇게 뭐 집을 사든 공장을 짓든 간에 새로운 걸 도전을 해야 주가가 올라가지. 도전 안 하고 지금 안주했다는 게 이 비율인 거예요. 이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무리 대기업들도 100%는 나와야지. 그러니까 너무 낮고 돈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
그걸 쓰기 위해 원래 이제 글로벌 대기업 뭐 로레알을 포함해서 예.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한두 제품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사업을 접근을 한다. 그러려면은 새로운 브랜드를 픽업할 수 있는 잘 선구안도 있어야 되고 잘 품어서 키울 수 있는 육성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회사들이 제일 못하는 게 M&A거든요. 화장품뿐만 아니에요. 모든 대기업들이 M&A를 잘 못해요. 왜? 허허. 선구안도 없고 이거 키우기도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의 세일즈가 많이 가능했어요. 우리 좋아 막 A급 연예 막 전지현 막 김태희 해가지고 좋아 하면은 좋은 거겠구나 했는데 세월이 바뀌면서 이제 사람들이 광고를 잘 안 믿거든요. 야 아니야 이거 후기 봐야지.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의 후기 보고 뭐 보고 내가 분석해보고 해야지. 그렇지. 콘텐츠를 봐야지. 그럼 전지현은 전지현이니까 예, 예쁜 거지. 전지현은 뭐 광고비 받았으니까 나왔겠지. 이걸 발라서 예쁜 게 아니지. 예, 그러니까 지금 시생은 세월이 10년 전, 20년 전이랑 다르게 진짜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것들을 분석해서 그 니즈에 따라 제품이든 뭐 트렌드든 어떤 형태든 내보내야 되는데 예. 탑다운 방식의 매출액을 해왔던 회사들은 지금 2020년대에 와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런 식으로 화장품 업계가 지금 대기업 두 회사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일한 이유들이 이런 부분이고 이제 위기를 겪었으니까 또 다시 기회로 나아가야죠.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을 좀 이제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뭐 이런 뉘앙스가.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네. 화장품은 뭐가 비결인지 잘 모르겠어요. 화장품이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우리가 볼 땐 보기엔. 모르죠. 저도 몰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 미세한 차이. 네. 그것 때문에 뭘 바르면 트러블이 있고 뭘 바르면 트러블이 없고 뭐 한다니까. 트러블이 있고 없고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뭘까? 참 궁금합니다. 주름이 조금 펴지느냐 안 펴지느냐 뭐 그런 거죠. 뭐 얼마나 펴지겠습니까? 네. 이만큼 펴지는 거겠지. 근데 이렇게 제가 요즘 네. 느끼는 건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인더스트리 있죠. 예. 그 너나 내나 큰 차이 없고 막 덤벼드는 시장에서는 정말 사소함이 그 차이를 만들고 그렇죠. 거기서 1, 2, 3등이 결정되는 맞아요. 것 정말 같아요. 디테일 1%가 네, 큰 차이를 고객을 만들죠. 감동시키려는 그 사소함 언더스탠딩입니다. 언더스탠딩은 사소하게 이재용 회계사를 절대 안 놔주고 네. 뭘 붙들고 있으니까. 예. 야, 이거 그럼요. 엄청난 차이를 그럼요. 만들. 예. 엄청난 차이를 만들. 세상에 회계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도 유튜브 채널은 새털같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나 언더스탠딩은 자, 또 이재용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엄청난 차이를 아, 낳겠구만. 회사님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또 이게 재밌네. 막 뭔가 뭉클함이 밀려오네. 그럼. 기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꿰뚫는 뚫는.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다들 뭐 그냥 좋은 얘기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드립다 뭐 그냥 비판만 하거나 예. 그런 애매한 상황인데 역시 재밌네요. 화장품 이야기.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인더스의 이재용 회계사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